자, 필기실기 병행학습. 이번 내용은 동력설비와 발전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동력설비, 발전설비 그러면 뭐 전동기하고 발전기를 대표적인 기기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동기 그러면 직류전동기와 교류전동기로 구분이 되고요. 특히 이제 교류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기전동기와 유도전동기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필기에서는요, 뭐 직류전동기,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 유도전동기가 전반적으로 출제가 잘 되고 있죠. 근데 실기에서는 이제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유도전동기 파트가 실기에서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발전기도 마찬가지로 직류발전기와 교류발전기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 교류발전기는 동기발전기하고 유도발전기가 있는데 주로 이 동기발전기 쪽이 출제가 잘 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유도전동기 편부터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유도전동기는 이제 교류전동기 종류 중에 하나죠. 교류전동기에서 이제 유도전동기는 특히 이제 단상 유도전동기와 삼상 유도전동기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자, 단상 유도전동기입니다. 첫 번째 단상 유도전동기. 자, 단상 유도전동기는 용도가 거의 이제 주로 가정용으로 많이 쓰죠. 또는 이제 공업용이나 농업용 등에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가정용으로 주로 쓰고 있고, 자, 1kW 이하의 동력이다. 굉장히 이제 용량이 작은 용량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상이다 보니까 용량이 큰 용량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이제 대용량, 중대용량 정도 된다면 단상보다는 삼상 쪽이 더 유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단상 유도전동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자, 우리가 이제 기동 형태에 따라서 또는 구조에 따라서 총 5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단상 유도전동기는 분상기동형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우리가 단상 유도전동기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분상기동형 전동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단상이다 보니까 단상은 자개 모양이 교본자개죠. 교본자개. 교본자개라고 그럽니다. 이 교본자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개가 교대로 바뀐다고 그래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발생했던 게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교대로 변환된다라고 해서 이제 교본자개라고 하는데, 이 교본자개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 회전자개가 아닌 교본자개는 바로 회전력을 얻기가 어려워요. 회전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크라고 하죠. 자, 회전력이 거의 얼마냐? 0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유도전동기라는 거 어차피 동력을 발생시키는 거죠. 회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단상 유도전동기는요, 회전력, 토크가 제로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조적인 게 뭐냐면, 주권선에서는 회전자기를 얻을 수가 없어서 보조권선을 하나 더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동기를 이렇게 이제 그리는 거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이게 이제 전동기, 네, 모타 권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주권선입니다. 자, 주권선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이 들어오면 자기 모양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바뀌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이제 정연파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자, 반주기마다 결국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변화가 되니까 자개가 이제 교본자개가 얻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회전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다가 권선을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보조권선 또는 기동권선이라고 하는데, 이 주권선하고 보조권선은 위상차를 거의 몇 도로 주냐면 거의 90도 직각으로 이루게 돼서 이 보조권선에서 바로 기동력을 얻게 된다. 이 보조권선을 다른 말로 기동권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조권선에 의해서 회전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회전자기장을 만들어 기동시키는 이러한 단상 유도전동기를 분상기동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동 후에 속도가 점차 증가돼서 동기 속도의 7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전격 속도라고 하는데, 전격 속도에 거의 도달하게 되면 보조권선 회로가 개방이 되고, 이제 보조권선은 이제 기동 역할을 하고 끝낸 거니까, 기동이 끝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전동기는 주권선에 의해서 나중에 정상적인 운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분산기동형이 유도전동기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전동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분산기동형의 구조적인 건 주건선하고 보조건선이 있는데 이 보조건선에서 바로 회전자기를 얻어내는 그런 기동 역할을 하는 건선이다. 그래서 이제 기동건선이라고도 하고 주건선과 보조건선은 위상차가 거의 90도의 직각에 가까운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분산기동형의 특징을 잠깐 보시면 자, 기동 토크가 크지 못하죠. 기동 토크가 작습니다. 이건 단상유도전동기의 특징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역률이 작고요. 효율이 작습니다. 자, 역률과 효율은 거의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동건선의 접속을 바꾸면 역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건선을 바꾸면 역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단상유도전동기, 단상 모터는 기동건선의 접속을 바꿔야만 역회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분산기동형은요, 역회전이 가능한 거죠. 네, 기동건선 또는 보조건선의 접속을 바꾼다 또는 극성을 바꾸게 되면 역회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기 시퀀스라는 그런 과목을 배우다 보면 단상유도전동기가 나오고 역회전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문제도 실기에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이딩 코일형입니다. 세이딩 코일형은 단상유도전동기 중에서 기동 토크가 최소가 된다. 이거 중요하죠. 자,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그러한 유도전동기가 바로 세이딩 코일형 유도전동기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출력이 작은 이런 부하에 적용하게 되고요. 역회전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회전이 안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세이딩 코일형 그러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기동 토크가 가장 작고 역회전이 불가능한 단상 유도전동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전동기를 역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자, 이건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고요. 필기에서도 물론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필기 공부를 하신 분들은 모두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 봅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동기를 역회전하는 방법, 단상유도전동기라고 하면 기동건선의 접속을 바꾸게 된다라는 거죠. 기동건선의 접속을 바꾸게 되면 단상유도전동기는 바로 역회전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세이딩 코일형 전동기 같은 경우는요, 역회전이 안 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 한 가지 알고 계시고, 자, 삼상유도전동기는요, 세 선 중에서 임의의 두 선 접속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RST상 중에서 결국은 R상을 놔두고 나머지 ST상을 교체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RST가 있을 때 UVW가 여기 이제 전동기 단자고 이거 전원이죠. 전원 RST와 전동기 UVW가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건 정회전입니다. 이걸 정회전으로 봤을 때 역회전하는 방법은 하나를 놔두고 두 개를 교체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방법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 SV를 놔두고 이렇게 바꿔도 상관은 없겠죠. 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역회전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접속을 하더라도 역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삼상 유도전동기는 역회전하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죠? 네, 접속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기억할 때는 세 선 중에서 임의의 두 선만 접속을 바꾼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류전동기 같은 경우로 우리가 역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직류전동기 역회전하려면요, 전기자권선하고 계자권선 중에서 어느 한쪽의 전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자권선하고 계자권선에 흐르는 전류 중에서 어느 한쪽의 전류 방향만 바꿔야 되니까 전기자권선의 접속만 바꾸든지 아니면 계자권선의 접속만 바꾸든지 해서 역회전을 해야죠. 직류전동기 같은 경우는 전원의 극성을 바꾼다 하더라도 역회전이 안 된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이 필기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다음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콘덴사 기동형인데 이건 분산기동형 전동기에다가 콘덴사를 부착한 이러한 전동기입니다. 자, 우리가 분산기동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역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기동 토크가 작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콘덴사를 접속해주면, 자, 콘덴사를 접속해주면 바로 전동기는 L, 유도부하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상이 원래적으로 지상전류예요. 위상이 떨어지는 전류가 흐르는데 콘덴사를 접속하면서 결국 유도성 부하를 보상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죠. 진상전류가 공급이 되면서 그 진상전류로 우리가 기동 토크를 크게 얻고 역률을 좋게 한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단상 유도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동기 중에 하나가 또 콘덴사 기동형입니다. 자, 보조 권선의 직렬로 콘덴사를 접속합니다. 보조 권선의 직렬로 콘덴사를 접속하고 진상 전류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기동 토크를 증가시킬 수 있고 운전 시에는 바로 역류를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동기가 됩니다. 자, 역류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율도 따라서 개선이 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효율 개선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콘덴사 기동형의 특징을 잠깐 보시면은요, 기동 토크가 크다, 역률과 효율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운전 시에 소음이 작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콘덴사 기동형의 특징 4가지를 적으세요. 할 때 이런 문제의 정답을 적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반발 기동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건 이제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기동 토크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단상 유도 전동기 중에서 기동 토크가 최대가 되는 전동기입니다. 요게 키워드네요. 그죠? 단상 유도 전동기 중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전동기를 우리가 반발 기동형 전동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발 유도형 전동기도 있는데, 반발 기동형과 비교하면 기동 토크는 반발 유도형이 작아요. 자, 그렇지만 최대 토크는 크고 부하에 의한 속도 변화가 반발 기동형보다 큰 전동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요, 반발 유도형 전동기가 반발 기동형과 비교했을 때 기동 토크가 작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동 토크 순서를 잠깐 정해보면 제일 큰 건 반발 기동형, 그렇죠?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이제 콘덴사 기동형, 그 다음 분상, 세이딩, 이런 순서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자, 기동 토크 순서를 잠깐 봐보면 반발이 크다라는 거죠. 반발이 크다. 반발이 크다. 근데 유도형보다는 기동형이 크다겠으니까 반발이 크다. 그리고 나머지는 콘분세로 외웁니다. 콘분세. 반발이 크고 그 다음에 콘분세로 외운다. 자, 반발 콘분세, 콘덴사 분상 세이딩 코일형,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요. 문제가 나올 때 기동 토크, 단상 유도 전동기 중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조건 반발이 들어간 걸 찾으시면 되겠고요. 가장 작은 게 무엇이냐 물어보면 세이딩 코일형이 없으면 분상 기동형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필기에서는 다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자, 실기에서도 단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를 들고 그 종류를 기동 토크 순서대로 적으세요라는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삼상 유도 전동기로 들어가 봅니다. 이제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이제 출제가 된다면, 자, 제일 중요한 게 기동법이었습니다. 우리 필기 공부할 때도 기동법 정말 중요하죠. 출제가 거의 뭐 1년에 3번 중에서 2번 정도 출제가 될 만큼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삼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법뿐만 아니고 속도 제어법까지 함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자, 우선 기동법부터 보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는 구조적으로 농형과 건선형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먼저 농형부터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농형에서 첫 번째 기동법이 전전압 기동법입니다. 자,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전압 기동법 이렇게 말합니다. 전전압 기동법. 이 전전압 기동법은 전동기 내부 코일에다가 상이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삼상 전동기 상에 전격 전압을 그대로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선은 자, 우리가 보통 델타 결선을 사용하죠. 왜? 델타 결선이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전압 기동법은 전동기 내부 결선이 바로 델타 결선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자, 직입기동법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전압 기동법은 우리가 보통 필기에서 표현하는 얘기인데 실기에서는 직입기동이다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직입기동이 전전압 기동법이다. 전동기에 별도의 기동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전격 전압을 바로 인가하는 방식인데 5kg 이하, 보통 우리가 5.5kg 또는 5kg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용량 유도전동기, 농형 유도전동기에 적용을 하고 있다. 자, 기동전류가 전격전류 한 4배 정도 되기 때문에 기동전류가 그렇게 큰 전류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자, 이 기동법의 주 목적이 뭐냐? 기동전류를 제한하는 방법이거든요. 기동전류를 제한하는 방법인데 기동전류가 전격전류의 한 4배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기동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왜? 출력이 작기 때문에, 그죠? 이 전동기의 출력, 용량이 작은 용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동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 기동 전류가 잠깐 흘렀다가 바로 전격 전류로 바로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동 전류가 전동기 모선이나 전동기 부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자납 기동법은 기동 토크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을 수밖에 없죠. 기동 전류도 크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5kg 이하의 소용량 같은 경우는 전자납 기동법을 쓴다. 그럼 이제 그 용량보다 크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죠. 5kg에서 15kg 정도 되는 이런 전동기는 전자납 기동법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런 중형급에 해당하는 농형 유도 전동기는요, Y델타 기동법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Y델타 기동법이 굉장히 출제가 잘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기동 시에는 고정자 권선을 우리가 Y결선으로 접속을 해줍니다. 결선 바꾸는 거죠. 자, 기동 시에는 Y로 접속을 해요. 접속하여 기동함으로써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 기동 전류가 얼마로 감소되냐면 3분의 1로 감소된다는 거. 자, 좀 뒤에 나올 거고요. 운전 속도에 가까워지면 델타 결선으로 바로 바꿉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Y델타 기동법의 다른 의미가 Y기동 델타 운전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Y결선으로 기동을 하고 델타 결선으로 운전한다 그래서 Y델타 기동법의 다른 의미가 Y기동 델타 운전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요. Y델타 기동법은 기동할 때만 Y로 하고 운전할 때는 델타로 바꾸는데, 자, 왜 우리가 기동할 때 Y로 바꿨을까? 바로 기동 전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출력이 지금 5kg가 안 됐을 때는 기동 전류가 작다 그랬는데, 자,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보다 4배 하더라도 시간이 짧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5kg를 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기동 전류가 커지면서 그 기동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다 보니까 전동기 모선에 접속된 차단기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Y로 기동할 때 전기자 권선에 가해지는 전압은 전격 전압의 루트 3분의 1배로 떨어지죠. 왜? 델타 결선일 때는 성간 전압이 상에 그대로 공급이 되지만 이 상을 Y로 바꿔버리면 자, 똑같은 임피던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 상도 Z, 여기 상도 Z인데 이 상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 됩니까? 그렇죠. 성간 전압의 루트 3배만큼 작은 전압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압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동 전류가 3분의 1배로 감소가 되고 기동 토크도 3분의 1배로 감소가 되더라. 기동 전류가 3분의 1배가 되는 이유와 기동 토크가 3분의 1배가 되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수식에 의해서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자, 요게 요즘은 최근에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예전에는 Y델타 기동법을 사용하게 되면 기동 전류가 몇 배 감소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동 전류가 결국은 델타로 기동할 때보다 3분의 1배만큼 작아진다. 요렇게 쓰면 되는데 요즘 최근에 실기에 나오는 유형은요. 수식으로 표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식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필기에서 배우셨죠? 자, 필기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필기에서 Y결선과 델타 결선의 선전류 배웠어요. 선전류. 자, 선전류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필기에서 굉장히 잘 나오죠.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Y결선과 델타 결선의 임피던스가 같고 성간 전압이 모두 같다라는 조건에서 자, 우리가 Y결선으로 기동할 때, Y결선으로 운전할 때 뭐 상관없습니다. 결선이 Y결선이 나면 루트 3 Z분의 V만큼 나타나고요. 델타로 우리가 결선을 바꾸게 되면 Z분의 루트 3V가 됩니다. 자, 임피던스가 서로 같은 임피던스입니다. 요 Z하고 요 Z가 같고요. 그 다음에 요 V하고 요 V가 같은 전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압과 같은 임피던스를 가지고 결선만 바꿨는데 이게 몇 배 차이가 되느냐? 그렇죠. 델타 결선일 때가 Y결선일 때보다 3배가 커지니까 결국은 Y결선으로 할 때는 델타보다 3분의 1배가 작아진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기에서 배웠던 아주 중요한 이 공식이 실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실기시험은 이 수식을 분명히 답안지에다가 표기를 해주라. 표현을 해주라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바뀌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기동 토크는 왜 3분의 1배로 감소됐을까? 우리가 토크 관계식에서 전압의 제곱의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격 전압이 3분의 1배만큼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루트 3분의 1이죠. 루트 3분의 1에 자, 제곱을 붙여주니까 결국은 3분의 1배만큼 토크도 줄어든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Y델타 기동법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니까 자, 실기에서도 출제가 잘 될 뿐만 아니고 필기에서도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액타 기동법과 기동보상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리액타 기동법, 그 다음에 기동보상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두 가지는요, 전부 다 전압을 떨어뜨려서 결과적으로 기동전류를 억제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Y델타 기동법도 전압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결국 결선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리액타 기동법이나 기동보상기법은 전동기 결선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동기를 그대로 놔두고 여 1차 모선에다가 L 값을 리액타를 달아주는 거예요. 직렬로 이렇게 접속을 해서 리액타의 탭을 몇 프로 탭으로 조절할 것이냐. 이 탭 조정을 이용해 가지고 전압을 직접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전동기 1차 측 직렬로 리액타를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전동기 1차 측에 직렬로 리액타를 설치를 하고 그 리액타의 값을 조정하여 전동기에 인가되는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이다.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기동전류 및 토크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자, 기동전류를 또는 토크를 제어하는 방법이다. 자, 요 내용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동전류는 어떻게 변합니까? 기동전류는 전압에 비례해서 변하고요. 기동토크는 전압의 제곱배만큼으로 변한다라는 거 함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죠. 자, 우리가 전격 전압을 220V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자, 리액타 탭을 보통 한 20% 정도 탭을 썼다 그러면 전압 강화가 20%가 걸리기 때문에 전동기에 걸린 전압은 얼마가 걸릴까요? 220 곱하기 0.8만큼 나타나겠죠? 자, 이 전압이 전동기에 인가됐습니다. 그러면 전압을 80%로 줄인다는 얘기니까 기동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기동전류는 결과적으로 0.8배만큼 줄어들 겁니다. 전격전류에. 자, 그러면 기동토크는 얼마로 줄어들까요? 기동토크는 바로 0.8의 제곱 이렇게 토크가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건 기동전류가 되겠습니다. 원래 기동전류보다 0.8배만큼 감소되고 토크는 원래 토크보다 0.8의 제곱배만큼 감소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동보상기법은 자, 단권 변압기를 접속을 해서 변압기를 접속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압을 바꾸는 그 방법은 권수비를 조정하는 거죠. 자, 단권 변압기를 이용해서 기동전압을 떨어뜨려 기동전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건 고전압 유도전동기, 고압 유도전동기 기동할 때 주로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리액타 기동법하고 기동보상기법은 어느 경우에 씁니까? Y델타 기동법 보다 용량이 큰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15kg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5kg를 초과한다. 자, 15kg를 초과하는 이런 전동기를 우리가 기동할 때 리액타 기동법이나 기동보상기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동보상기법은 단권 변압기라는 걸 채용하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보면은 기동보상기법이 비싸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을 본다면 리액타 기동법이 좀 좋을 거고 수명으로 본다면 이 단권 변압기를 직접 접속하는 기동보상기법이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리액타 기동법하고 기동보상기법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하라 그러면 리액타 기동법은 자, 경제성이 있는 그런 기동법이 그 다음에 기동보상기법은 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좀 수명면에서 좀 장시간 쓸 수 있는 그런 기동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액타 기동법하고 기동보상기법을 합쳐주면은요, 요게 하나의 콘도르파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동법은 농용 유도전동기 기동법은 전체적으로 보면 총 5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콘도르파법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방법이지만 명칭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방법은 4가지. 하나 더 한다면 콘도르파법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을 보겠습니다.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 자, 기동법이 첫 번째가 2차 저항 기동법이죠. 2차 저항 기동법. 자, 우리 회전자의 2차 측에 기동기를 실제로 답니다. 그러니까 전동기 내부가 이렇게 이제 Y결선이 되어 있고요. 자, 이 Y결선에서 이제 밖으로 인출이 됩니다. 인출이 돼서 슬립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저항을 접속하는데, 자, 이 저항이 이제 외부 저항이죠. 외부에 접속하는 저항인데 목적이 뭐냐? 기동할 때 사용하는 저항기다. 그래서 STR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름을 붙입니다. STR, 스타팅 레지스터, 기동 저항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기동저항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 기동저항기를 접속을 했기 때문에 기동저항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2차 저항기동법과 같은 말, 기동저항기법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기동 시에 2차 저항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슬립네스를 바꾸는 방법으로 비례추의 원리. 중요합니다. 비례추의 원리. 자, 비례추하고 관련이 되는 것은 권선형 유도전동기 중에서 2차 저항과 관련됩니다. 2차 저항. 자, 비례추의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 방식은 기동 전류를 줄일 수 있으면서 기동 토크는 크게 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농용에서는요, 기동 전류를 줄이는 게 목적인데 기동 토크는 커야 좋잖아요. 그러나 기동 토크를 함께 줄이는 게 농용이에요. 그러니까 농용에서는 전동기의 특성은 원래 기동 전류는 작을수록 좋고 기동 토크는 클수록 좋지만 그건 농용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용 전동기는 기동 전류를 줄이고 따라서 기동 토크도 감소가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권선형에서 사용하는 이 비례추의 원리는 전동기 특성이 가장 좋은 특성이 아니냐. 기동 전류를 제한할 뿐만 아니고 기동 토크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건 전동기로 봤을 때, 유도 전동기로 봤을 때 정말 최선의 방법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비례추의 원리라는 건 바로 저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류를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슬립을 조절해서 슬립을 크게 조절하게 되면 기동 토크를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을 이용한 겁니다. 자, 2차 저항 기동법, 기동저항기법이라고도 하고요. 자, 2차 저항 크기를 조절하면 슬립을 바꿈으로써 결국은 비례추의 원리로 기동 전류를 제한하고 기동 토크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저항만 달면 저항법인데 저항에다가 리액타를 함께 접속합니다. 추가로 접속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2차 임피던스 기동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임피던스 기동법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항 플러스 리액턴스구나. 저항과 리액턴스가 함께 들어갔구나. 그래서 임피던스법이 되는 거예요. 자, 게르게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르게스법. 자, 게르게스 기동법이라고도 하는데 회전자의 소권수 코일 2개를 접속합니다. 자, 우리가 3상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2상 결선만을 접속해서 기동하는 방법이에요. 자, 코일 2개를 설치하고 이를 병렬로 접속해서 기동시 기동전류를 제한하고 결국은 우리가 3상에서 한 상이 없으면 결상이라겠죠. 그 결상과 같은 운전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부하 운전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기동전류를 제한하고 기동 후에는 각 상의 권선을 단락해서 결과적으로 큰 토크를 발생시키는 그런 방법이 게르게스 기동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동할 때는 2상 기동을 하고 운전할 때는 3상으로 정상 운전을 한다. 이런 방법이 게르게스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실기에서보다도 이제 필기에서 출제가 잘 되는 속도제어법도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상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인데요. 자, 이것도 농형과 권선형으로 구별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조심할 게 있어요. 농형에서 자, 기동법이 아니고 속도제어법입니다.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 첫 번째가 뭐죠? 전압제어법입니다. 자, 이 말이 많이 헷갈려요. 자, 전압 이렇게 말하면은 이건 뭐죠? 뒤에 나오는 게 속도 제어가 아니고 기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전전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기동법입니다. 기동법. 이건 속도 제어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 제어법 중에는 전전압이라고 하지 않고 전압 제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압 제어법. 자, 전동기 1차 전원 전압을 그대로 조정하는 거죠. 1차적 전원 전압을 조정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전압 제어법이고, 극수 변환법도 있습니다. 자, 이 극수 변환법은 우리가 유도 전동기의 속도 공식을 보니까 회전자 속도가 1-SNS. 자, 1-SNS. 우리 요즘 많이 하죠? SNS 많이 하죠? 자, 1-SNS 이렇게 기억하는데, 여기 NS가 동기 속도다 보니까 P분의 120F에서 속도가 주파수에 따라서 또는 극수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극수를 조절하는 방법이 극수 변환법입니다. 그래서 유도전동기에서 극수를 바꿔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극수 변환법이라고 하고, 주파수를 바꿔서 속도를 바꾸는 방법을 주파수 변환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파수 변환법, 전동기 1차 전원 주파수를 바꾸게 된다라는 거죠. 전원 주파수를 조정하여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농형에서 속도 제어법은 몇 가지? 3가지로 기억하는 거죠. 전압 제어법, 극수 변환법, 그 다음에 주파수 변환법. 자, 우리가 주파수 변환법에서 한 가지 참고할 게 있습니다. 주파수 변환법은 우리가 보통 용도를 어디에 쓰고 있느냐면 인견 공장의 포트모터 또는 선박의 전기 추진용 모터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출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지만 요즘 최근에는요. 전력 변환 소자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인버터나 또는 컨버터 소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용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라는 특징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파수 변환법은 보통 인경 공장의 보트모터, 선박의 추진, 전기 추진용 모터에 사용하고 있다. 자, 권선형 보겠습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입니다. 자, 권선형 속도제어법은 첫 번째가 2차 저항법입니다. 2차 저항법. 그러면 2차 저항법은 결과적으로 기동법도 되고 속도제어법도 됩니까? 맞습니다. 자, 2차 저항을 접속을 해서 기동에 쓰는 것뿐만 아니고 속도 제어를 하는데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 자, 2차 회로의 저항을 변화시키면 슬립 S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비례취 원리. 자, 비례취 원리 정말 중요하죠. 2차 저항과 연기를 해서 외워야 돼요. 2차 저항은 비례취이다. 2차 저항은 비례취이고 2차 저항과 관련이 되는 건 무조건 권선형입니다. 2차 저항과 관련이 없는 건 농형이죠. 농형하고 저항은 무조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2차 저항법은 권선형에 적용하는 기동법 속도제어법이고 비례취 원리를 이용해서 속도를 제어뿐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동전류나 토크를 함께 제어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차 여자법. 자, 2차 회로의 슬립 주파수를 F2S. 이거 전격 주파수의 S배를 곱하는 거죠.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인가하여 동기속도 상하로 광범위한 속도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슬립 주파수의 전원은 어떻게 됩니까? E2S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정지되어 있는 2차 전격 전압의 슬립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슬립을 조정해가지고 슬립을 조절하여 우리가 주파수나 또는 전압을 조정하는 이러한 방법. 우리가 이제 슬립 주파수 또는 슬립 기전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슬립을 조정해서 우리가 전압과 주파수를 조정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2차 여자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셀비우스하고 크레머라고도 하죠. 셀비우스, 그 다음에 크레머 방식 두 가지가 있다. 그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권선형의 종속법입니다. 종속법. 자, 유도전동기 두 대를 직렬로 접속을 해서 자, 회전자계 방향을 조정합니다. 두 전동기의 회전자계 방향을 조정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직렬종속, 차동종속, 병렬종속. 자, 직렬은 우리가 플러스, 그 다음에 차동은 마이너스, 병렬은 곱하기 2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보니까 원래가 속도 공식이 P분의 120F인데 자, 극수를 우리가 유도전동기가 두 대 설치를 하면 극수가 두 개에 들어가겠죠. P1, P2. 이래서 P1, P2를 더해주면 직렬, 빼주면 차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곱하기 2, 직렬 종속법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뭐가 된다? 병렬 종속법이 됩니다. 그래서 120F가 240F로 바뀐 공식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유도전동기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자, 기동법과 그 다음에 속도제어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실기 유형에서 출제가 되는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단상 유도전동기는 반드시 기동장치가 필요하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기동장치가 왜 필요합니까? 이유를 설명하라겠죠. 자, 단상 유도전동기는 기동장치가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단상에서는 회전자계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회전자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는 단상에서는 회전자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죠. 뭐 정답은 여러분들 실기는요. 이렇게 쓰는 거다 보니까 필답형입니다. 이렇게 주관식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답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건 정답이고 어떤 건 답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틀린 답은 뭐 오답이겠죠. 근데 거의 비슷한 내용들은요. 거의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단상에서는 회전자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 되더라도 다 맞는 정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권선 외에도 보조권선, 기동권선을 설치하는 이유가 바로 단상에서는 교본자계만 얻어지고 회전자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였죠. 단상 유도전동기 기동 방식에 따른 분류.
네 가지를 쓰시오. 자, 기동 방식에 따라서 단상 유도 전동기를 구별하라 이 말이죠. 자, 우리 반발 들어가야죠.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자, 그 다음에 콘덴사 기동형. 자, 그 다음에 분상 기동형입니다. 자, 제가 지금 적은 건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나열한 거예요. 큰 것부터 이렇게 외우시면, 자, 우리가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순서도 정리할 수 있죠.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세이딩 코일형이라는 것도 하나 더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만 쓰라겠으니까 이건 뭐 코일형은 정답 체크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은 하고 계셔라 이 말이죠. 자, 다음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적으십시오 라고 나왔네요. 자, 역회전을 하는 방법입니다. 농용 유도 전동기 이거 3상이잖아요. 3상 유도 전동기는 3상 중에서 임의의 두 선만의 접속을 두 선의 접속을 해도 되고요. 두 선의 접속을 바꾼다. 자, 이 선만의 접속을 바꾼다 하셔도 되고요. 하여간 3상 중에서 어느 두 선이 접속을 바꾸게 되면 역회전이 됩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는 어떻게 하죠? 네, 단상 유도 전동기는 주권선으로는 우리가 역회전 안 됩니다. 자, 보조권선이라고 해도 되고요. 보조권선 또는 기동권선이라고 하셔도 돼요. 자, 이건 뭐 우리가 전문 용어입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 주권선 외에 보조권선이 있고 보조권선을 기동권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조권선의 접속을 바꾸는 거죠. 보조권선의 접속을 바꾼다.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네. 자, 직류전동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류전동기는 회전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네, 직류전동기는요,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 중 어느 하나의 전류 방향을 반대로 바꾼다. 네. 그래서 전기자 전류를 반대로 바꾸고,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바꾸든지, 계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만 바꾸라 이거죠. 안 그러면 계자 권선과 전기자 권선 중 어느 한쪽의 접속만 바꾼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전기자 권선의 접속을 바꾸든지, 계자 권선의 접속을 바꾸면, 자, 둘 중에 하나의 전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역회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실기 출제가 된 문제들이에요. 유도전동기는 농형과 권선형으로 구별이 되는데 기동법을 각각 구별하시오라고 나왔네요. 자, 우선 농형이면, 자, 여러분들 농형 딱 떠오르는 게 있죠. 5가지 기동법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전동기에 직접 전원을 접속하여 기동하는 방식으로 5km 이하 딱 나왔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정답은 네, 1번에 들어가는 건 전전압 기동법입니다. 자, 전전압 기동법이라고 해도 되고 직입 기동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1차 권선을 Y로 접속하고 쭉 읽어보면 여기 지금 하나가 빠졌네요. 자, 나중에 델타로 접속으로 바꾼다. 자, Y로 기동하고 델타로 운전한다. 이걸 우리가 두 번째가 바로 Y 델타 기동법이죠. 네, 딱 보면 떠올라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동전압을 떨어뜨려서 기동전류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건 이 기동전압을 떨어뜨려서 기동전류를 제한하는 방법은 리액타 기동법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동보상기법도 있는데 고전압 유도전동기에 적용한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기동보상기법이죠. 기동보상기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유도전동기 비례취. 자, 비례취 딱 나오면 정답 바로 나와야 됩니다. 2차 저항법이다. 2차 저항 기동법. 네, 요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회전자 회로에 고정자 저항과 리액터를 접속했다. 저항과 리액터 함께 접속이 됐다. 그러면 2차 저항을 뭐로 바꾼다? 임피던스로. 그렇죠. 임피던스로 바꿔서 2차 임피던스 기동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기에서는요, 우리가 앞에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필기에서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실기에서도 충분히 정답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필기에서 나오는 유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법 중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 반발 찾으면 됩니다. 반발, 기동형이 더 크다겠죠?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다음, 단상 유도 전동기 중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건 세이딩 코일형입니다. 세이딩 코일형이 없으면 그때는 분산 기동형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농용 유도 전동기 기동법이 아닌 것. 자, 농용과 관련 없는 것. 저항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저항 들어가 있어서 안 됩니다. 기동저항기법 2차 저항 기동법. 이거는 우리가 권선영 거에 해당합니다. 권선영에 해당하는 기동법이죠. 다음, 유도 전동기를 기동하기 위해서 델타를 Y로 바꾸면, 델타가 Y로 바뀐 거죠. 전환했을 때 토크는 몇 배가 됩니까? 토크나 전류가 모두 3분의 1배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델타 쪽이 크고 Y 쪽이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도 전동기를 기동하기 위해서 Y 결선으로 바꾸게 되면 그 Y 결선일 때는 토크가 3분의 1배, 기동 전류도 함께 3분의 1배로 줄어듭니다. 자, 다음 유도 전동기 기동 방식 중 권선형의 만. 그럼 이제 저항하고 관련되는 거죠. 방식, 그러면 저항 들어가 있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예, 비례취의 원리, 2차 회로에 저항을 삽입하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삼상 유도 전동기 속도를 제어하고자 합니다. 자, 적합하지 않는 게 뭘까요? 자, 삼상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입니다. 속도 제어법. 주파수 변환법 맞죠? 종속법 맞고, 2차 여자법 맞고, 전전압 조심하라겠죠? 이거 기동법이에요. 속도 제어법이 아니고 이건 기동법에 속합니다. 우리가 속도제어법은 전압제어법이라고 했잖아요. 전압제어법 이렇게 써야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고, 전전압법 그러면 이거는 직익기동에 해당하는 기동법입니다. 기동법. 조심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유도전동기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에 전압을 공급한다. 자, 슬립 주파수에 전압 공급합니다. 슬립을 조정해서 주파수나 전압을 조정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2차 여자법. 정답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인견공장의 포트모터. 인견공업에 사용하는 포트모터 또는 선박의 추진, 전기 추진 모터. 자, 이 속도 제어를 하는 방법은 어떤 제어법에 따르느냐? 바로 주파수 변환법이라겠죠. 주파수 변환법. 자, 이런 유형으로 필기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